제가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저는 수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이런 수부지이신 분들이 속당김이 있고 건조하다고 쓰시면 여드름이 대폭발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부지 피부라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담 닥터원입니다. 스킨케어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댓글에 저는 극건성인데 이거 발라도 되나요? 지성인데 클렌징 이 루틴대로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로 피부 타입별 관리법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수부지, 건성,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까지 피부 타입별로 관리의 핵심은 무엇인지, 또 도움이 되는 스킨케어 성분부터 추천 시술까지 꽉꽉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그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부 타입이 어떤 거예요? 몇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바우만 피부 타입이라는 분류법이 있어요. MBTI처럼 피부 타입을 나눈 건데 실제로 보니까 꽤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보통 화장품 살 때 건성이냐, 지성이냐, 민감성이냐, 복합성이냐 이 정도로 많이 분류하잖아요. 근데 이 바우만 박사는 총 16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건성이냐, 지성이냐, 민감성이냐, 민감하지 않느냐, 색소성이냐, 아니냐, 주름성이냐, 탄력성이냐 이렇게 각각 4가지 파라미터로 분류하는 형식이에요. 제가 찾아본 논문은 한국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바우만 피부 타입을 조사한 논문인데요. 한국인 여성 중 가장 많은 피부 타입은 OSNT, 지성인데 민감성이고 무색소 침착의 탄력성인 피부이고요. 바로 두 번째가 DSNT, 건성인데 민감성이고 무색소 침착의 탄력성인 피부였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저는 수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은 이 바우만 16가지 피부 타입에는 없는 타입이에요. 그럼 실제로 있는 피부 타입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수부지 피부 타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타입별 관리법 1탄으로 이 수부지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부지 피부가 정말 관리하기 힘든 피부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피부가 건조하면 건성이잖아요. 근데 나는 피부도 건조한데 왜 피지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건성은 수분이 부족한 피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수분도 부족하고 또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유분이 부족한 피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의 반대는 건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지성의 반대는 유분이 적은 피부,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성의 반대는 건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분명 지성인데 수분도 부족해, 그럼 건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수분 부족 지성, 수부지가 탄생한 거죠. 이름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그러면 원래 건성이었다가 여름에만 수부지가 되고 그런 건 아닌 거네요.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지 지성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건성 피부가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한 건성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런 수부지이신 분들이 속당김이 있고 건조하다고 건성용 수분 크림을 쓰시면 여드름이 대폭발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피부 타입과 피부 상태를 잘 체크하고 그에 딱 맞는 케어 방법으로 관리해 주셔야 해요. 우선 먼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수부지 피부는 원리만 이해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수분은 채우고 피지량은 줄이면 되겠죠? 수분을 채운다는 게 뭐 물 많이 마시고 카페인 안 마시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물을 많이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수분 크림 바르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도 땀도 많이 흘리는데 물 대신 커피나 녹차처럼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 수분이 더더더 부족해질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매일 바르는 스킨케어, 그래도 수분 부족이 해결 안 된다면 시술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죠. 수부지 피부가 하면 안 되는 건 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과도한 클렌징 하지 말기,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수부지도 지성이잖아요. 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걷어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알칼리성으로 아침 저녁 빡빡 문지르면 더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약산성 클렌징 겔 또는 약산성 폼으로 물리적인 마찰은 최대한 줄이면서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수분을 채우기 바쁜데 기능성 앰플 이런 거 쓰면 더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백 관련된 선크림도 마찬가지고요. 수분감을 채워주는데 먼저 집중해 주시고 기능성 제품들을 조금 나중에 사용해 주세요. 자, 이제 정말 궁금해하실 스킨케어 성분. 수부지 피부라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이제 잘 아시죠? 수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성분이에요. 수분을 꽉 채우면 그 다음으로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잠궈야겠죠? 세라마이드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데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피부 장벽을 벽돌로 쌓는다고 생각하면 이 세라마이드가 이 벽돌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피부 수분은 채웠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수분 부족형 지성이니까 피지도 조절을 해줘야겠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지를 조절해주고 피부 장벽에도 좋아서 이 세 가지 조합을 스킨케어에 잘 사용하시면 수분도 채우고 피지량은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조합만 들어있다고 해서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오일리한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제형은 어떤지 또 같이 체크하고 사용해야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시고 싶다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따로,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조합 따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성분들 외에는 최대한 다른 게 별로 안 들어가 있는 심플한 제품을 찾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전 성분이 심플해서 이 해당 메인 성분이 정말 중점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제품도 있긴 하지만 사실 좋은 전 성분의 조합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너무 심플하게 한 가지 단일 성분보다는 메인이 된 성분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해줄 수 있는 다른 전 성분들이 꼭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제형을 좀 안정화시킨다든지 또 이 성분을 훨씬 더 시너지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단일 성분이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지금 런칭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성분의 안정성, 효능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화장품의 기능에 충실한 게 가장 좋잖아요. 발랐을 때 뭐 자극적이지 않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나올지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데 맞췄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제품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원띵에서 나온 나이아신아마이드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신기한 게 정말 나이아신아마이드 10% 이거 외에는 다른 성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계로 이 토너를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수분 앰플이나 크림을 발라주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을 자세히 보니까 단독으로 발라도 되지만 다른 제품들에 이거를 섞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성분이 심플하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1만 원대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아신아마이드 하면 가장 유명한 제품이 디오디너리 제품일 텐데요. 이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 10%와 징크 1%로 구성된 세럼이에요. 징크는 피지를 흡착시켜준 역할을 해서 이 조합은 피지를 정말 잘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건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아서 수분 보충을 꼭꼭 잘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품을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히알루론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는 지금 속건조를 잡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속까지 더 잘 침투할 수 있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고분자나 저분자가 함께 들어간 제품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세라마이드는 보통 장벽 크림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시어버터와 같은 성분들과 같이 조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공을 좀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품 추천 나가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빌리프 슈퍼드럽스 히알루로시드 11%입니다. 이 제품은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30대가 넘어가면서 노화를 손 놓을 수 없다 하실 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항산화에 좋은 페룰엑시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분자, 저분자, 히알루론산 둘 다 들어가 있고 함량도 높습니다. 여기에 세라마이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엄청 가벼운 세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두 번 정도 레이어드해서 흡수시켜주면 여름에는 따로 보습 크림을 바르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보습감을 줍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나 가볍게 스킨케어 하고 싶어 하시다면 아까 소개해드린 원식 나이아신아마이드 토너에 빌리프 세럼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은 가격인데요. 30ml에 8만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따로 크림을 안 사도 되긴 하니까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 하시면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올리브영 가면 항상 보이는 제품이죠. 바로 토리든의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도 50ml에 2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름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잖아요. 고분자에서 저분자까지 5가지 히알루론산을 배합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판테놀과 알란토인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수분 보충과 진정 2가지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에도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빌리프 제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해요.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좀 건조한 것 같다 싶으면 마지막에 가벼운 크림류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수부지 진짜 많은데 사실 화장품 써도 안 나아진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피부 시술에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사실 저는 이제 각질 턴오버를 잘 시켜주는 시술을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집에서는 뭐 필링도 있긴 하겠지만 필링으로는 구석구석 잘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드라 페이셜이라고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인데 먼저 각질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공원에 있는 노폐물이나 피지 같은 걸 잘 뽑아준 다음에 항산화나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을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부지 타입에 정말 딱인 여름철 케어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히알루론산을 진피에 직접 주입해주는 물광 주사도 속 건조를 해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리쥬란처럼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스킨 부스터 시술들은 대체로 이런 수부지 타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수분 공급을 위해서 물광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를 하는 것도 좋고 거기에 스킨 보톡스 믹스해서 하면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도 모공을 줄여주고 피지 부위도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염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리쥬란, 그리고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피부 면역을 잘 키워줘서 트러블성 피부에 좋은 엑소존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필메드 스킨 부스터 NCTF 같은 경우는 좁쌀 여드름에 정말 효과 좋거든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지기 때문에 나는 리쥬란을 했는데도 피지가 잘 안 잡히고 건조한 건 좋아졌지만 트러블이 계속 난다 이러면 엑소좀이나 필메드 스킨 부스터를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야 할 시술들만 아는 것보다는 받지 않아야 될 시술들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피부에 자극을 심하게 줄 수 있는 시술들은 피해주는 게 좋거든요. 먼저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술에는 강하게 필링하는 것, 또 열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 레이저들, 그리고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는 고강도 리프팅류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링은 꼭 필요하긴 시술이긴 한데요. 너무 센 화학적인 필링 말고 하이드라 페이셜이나 아쿠아필처럼 필링을 하면서도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피부 타입별 관리법 시리즈 첫 번째로 수분 부족형 지성, 수부지 관리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수부지 관리의 핵심은 수분을 꽉 채우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잠그고 또 피지는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럼 수부지 피부 타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청담 닥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